오는 11월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이 개최지는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현재 실사가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공 유치를 위해 여러 국가가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 부산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는 물론이고 정부, 재계, 정치권 모두가 온 마음을 모아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드디어 다음 달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재 실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선정에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단계인 만큼 두 분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박재호 의원께서도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위의 또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계십니까? 물론 부산은 손님 맞을 준비를 부산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두 번이나 만나겠다라는 의지도 보이고 저희 국회 차원은 얼마 전에 만약에 이제 시사단이 오실 때 뭐 특정 나라는 국회라는 곳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결의를 비주자. 그래서 171개 회원국하고 우리가 뭐 약속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결의문에 담아서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실사단이 있는 곳에서 결의를 하고 그 결의서를 실사단한테 주는 것이다. 그래 하면 더 효과가 있다라는 뜻에서 지금 제가 어제 아래 조영, 박홍근 원내대표들 만났고 또 국회의장님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들 동의를 거짓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외교라든지 또 국회의원 300여 분이 각 국마다 아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조금 약소한 쪽 한 500만, 300만 되는 국가는 오랫동안 의원 외교를 하면서 알아놓은 그런 인맥들이 의원 내각제나 이런 분들은 또 효과적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친서도 보내는 작업, 또 그 나라의 대사를 직접 만나게 하는 작업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인플루언서라고 SNS에서 유튜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의 젊은 분들, 네. 우리나라든 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뭐 인플루언서들을 한데 모아서 부산 유치에 대한 노력 이런 것 등등을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민간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국회가 도울 일, 또 시에서 할 일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든 우리가 또 도와줄 일은 더 몇 배로 더 도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산 실사와 함께 다른 나라들도 다른 후보지들도 이제 실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외에 앞서서 사우디가 먼저 하고 두 번째 순서가 이제 우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현재 실사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산시와 정부의 여러 이벤트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국민적인 지지와 열기가 어느 정도냐.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아직 현재 실사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그렇게 간절하다고 하기에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 열기가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홍보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국회 차원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데 특히도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 외교 포럼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도 이제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나 모든 다른 지자체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열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실사단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면 진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환영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올 때부터 인천공항에 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서울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국회 또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열기를 한테 모으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부산에 오면 이제 부산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주체 도시니까 그래서 박영준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오늘 나와 계신 우리 부시장도 참 많은 고생도 하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들어서 실천해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아마 잘하셔서 실사단이 오면 좀 흐뭇한 마음으로 진짜 이 나라 참 열기도 있고
참 문화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한번 개최할 만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도록 서울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좀 어느 부분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BI에서 이제 볼 때는 과연 이 도시에서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 맞느냐가 우선이지만 또 미래에 이 도시에서 개최하면 우리 세계 박람회 국가 인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비전을 보겠죠. 그걸 볼 때는 오사카도 아마 그랬다 합디다. 그 신간선을 타고 오는 실사단이 신간선 주변에 다 써서 시민들이 손도 안 들고 막 이랬을 정도의 열기를 만들었죠. 그런 부분에 감동을 그렇죠. 받는군요. 사소한 부분이라도. 예. 근데 저희 나라도 사실로 많은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나라만큼 아마 이렇게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나라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우리가 이런 제2의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비주면서 인류에 기여할 것인가를 충분히 설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의 준비 또 국가의 열망 또 국민들의 같은 합심 이런 게 하면 이렇게 되면 뭐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난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으면 신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결의문 낭독하는 것도 어떤 국가에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약속한 거는 우리 국회에서 담보로 해서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는 결의문을 엮는 거니까 신사한테도 더 감동이 올 수 있고 또 조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니까 아마 뭐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부산 시민들은 뭐 이게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와서 밤에 부산 항을일의 북항을 보면 너무 아름답게 비추는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크루즈가 만약에 북항 안까지 들어온다면 이 야경이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뿐만 아니라 어쨌든 북한이라는 곳은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누구나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곳이죠. 가까이 있는. 네. 그리고 또 부산이라는 곳에서 구도심이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얼마든지 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세 가지 이야기한 것보다 더 강조를 하자면 그 바로 인근의 뭐 유엔 묘지부터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화를 즐길 거리가 있다. 사막 한가운데 떡 해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두바이에 가보고 놀란 게 너무 더워서 못 가겠어요. 날씨부터가 도와주질 않는. 한 곳에 가서 보면 더 이상 가기 싫은데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뭐 그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개최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진짜 천혜의 요소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북항이 개최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 잘 네. 이제 이루어져야겠고 또 55 보급창 이전 문제도 속히 풀려야 될 과제로 꼽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전 부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신선대 부두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남구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저는 쳐나갈 이렇게 것인가? 생각을 해요. 이제 엑스포라는 것이 부산의 유치가 결정이 되면 대한민국이 미래의 100년, 부산의 100년을 미래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55호창은 옮기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미군하고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왜냐 부산의 모든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상해도 마찬가지로 엑스포가 끝마치고 나서 금융, 뭐 무역, 뭐 항만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려면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려면 저는 볼 때 이제 보급창뿐만 아니고 부두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함께 다 옮겨져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과연 신선대 그쪽이 가능할 것인지 또 그 갔을 때 철길을 육로가 있어야 되니까 비상시에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어떤 것이 더 빠른지 그리고 또
지금 신항 쪽에 새롭게 항만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쪽에 어떤 부지가 있으면 오히려 철길도 연결되고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쪽은 왜 안 하는지 그 세밀하게 한번 들어보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미군하고 협의할 시간도 있고 이래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도 열심히 취합을 하는 그렇죠. 동시에 이곳이 과연 이제 최적지인지에 그렇죠.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를 부산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입장이신데 네. 혹시 보면 추가로 하실 말씀 아니, 있으신가요? 박지호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예. 타당한 말씀이고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소중하다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산시와 같은 지방 정부나 또 우리 박지호 의원님처럼 이 부산의 의원님들의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결단 내지 리더십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충분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감추고 한다고 되는 예, 것이 맞습니다. 아니라 이제 11월 달에 결정되면 빨리 해야 되니까 그건 다 공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물론 주민들의 반대가 어느 쪽이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산의 100년 후를 위해서 어느 쪽이 더 합당한지 그렇게 된다면 그쪽이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부산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미래에 뭐 신선대가 다른 용도로 더 좋은 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신앙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니까 함께 언론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2030년 전까지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부시장님 방금 언급하신 것과 같이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다 보니까 이게 조기 개항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곧 월별로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지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아직 듣진 못했으니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정당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산 전체를 봤을 때 2030의 문제가 아니라 가덕도 공항이 없으면 부산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한 축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 수많은 세월 동안 가덕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찬반이나 대구 경북의 이야기다 뭐 오만 이야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노력으로 전번에 어쨌든 이걸 통과시켰으면 이 정권은 이제는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고 시장도 바뀌었으면 무조건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2030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으면 자기 공약대로 실천을 해내야죠.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030 문제를 떠나서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대구 경북 이런 거 있으면 뭐 정치권에서도 별 말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해서 어떤 주민은 진짜 되나 내보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이래 신뢰가 없는 정치가 되는 부산시가 과연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겠느냐 하는 걱정이 우선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장님하고 이야기해보면 시장님도 노력을 참 많이 해서 공법 문제는 기간이 국토부가 자꾸만 딴지를 거니까 공법으로 빨리 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도 지시를 하셨고 또 이제 어쨌든 2029년까지 해야 되니까 공법을 어떤 공법이든 간에 안전할 수 있다면 뭐 국가에서 예산은 이제 많이 이을 수 있으니까요.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2029년까지는 완성이 되도록 모든 정치나 또는 대통령이나 시민들의 열망이나 이런 걸 집적해서 할 수 있으려면 엑스포도 돼야 되지만 가덕도 공항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죠. 부산은 진짜 인구가 더 줄고 미래 가치가 없는 도시로 전략한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또 공약을 한 번 더 실천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믿고 국토부에 계속 압력을 넣어서 빨리 해라. 부산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주에 뭐 로드맵까지 몇 달, 뭐 어느 달 이런 로드맵까지 다 나온다 하고 공법이 또 어떤 식으로 확정된다 하니까 지켜보겠고요. 물론 그건 돼야 되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부시장 말씀하신 건 아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설명은 저희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공법이든 뭐든 국토부나 어디나
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관료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지역적인 문제 또 자기들 뭐 이런 인천공항만 살리려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네. 근데 특히도 그 중심에는 뭐 지역 감정은 뭐 하겠지만 그런 또 쪽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 요번 달 안에 이제 공법이 나와서 또 로드맵까지 다 나온다 하니까 지켜봐서 더 촉구하고 만약에 기간은 무조건 2029년까지는 완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엑스포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이제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봐야 될 것은 유치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이 가능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시는 물론이고 정치권 또 기업 총수들까지 총동원해서 교섭 활동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에서 오일머니를 앞세운 물량 공세를 펴다 보니까 이게 되겠느냐 사실은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점에서 유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조심스럽지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그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이제 사우디가 예. 이제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그걸 속내를 그렇게 얘기를 털어놓고 합니다. 경쟁을 더 붙이는 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예. 실제로 그렇게 대사관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나면 네. 얼마 전에 누가 왔다 갔는데라는 그런 뉘앙스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제 뭘 많이 얻으려고 하죠. 네. 이번 기회에 171개국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근데 저도 이제 몇 번 특사 따라가 보고 뭐 이래 외국에 나가서 보면 네. 생각보다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 스타트도 늦었지만 조금 이제 이 처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보면 분위기가 괜찮아요. 많이 따라가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일수록 이런 기회에 뭘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사실로는 비밀리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알고 뭐 언론에 나와보면 또 알고 저쪽에서도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가능하면 이거는 비밀로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비밀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근데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지금 당장 뭐 된다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아마 각 나라에서도 이제 양쪽이 치열하니까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또 과연 우리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물량 공세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감동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진실된 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뭐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사랑을 얻을 수 없듯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더 대한상이 뭐 외교부, 그다음에 산자부, 부산시, 국회 총력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는 되고 있다. 마지막에 이제 11월 달에 투표할 때는 파리에 있는 대사들이 하거든요. 네. 네. 각 나라의 주재국 대사들이. 그래서 또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도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공개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되면 부산도 이제는 동북아의 진짜 핵심 도시로서 서울하고 부산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 도시가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또 후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세계적으로도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 이제 이 세계를 선도하는 부산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네. 또 새로운 부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인프라나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국가 미래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열망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 국회에서도 직접적인 해외 교섭 활동에 띄워주시면 특히 다른 나라에 보면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와 의원들이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외교 차원에서 국회 활동을 주도를 해주면 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외교에 좀 더 힘써달라고 당부를 좀 하시네요. 아니 뭐 의원도 하셨으니까 네. 잘할 거고. 근데 지금 의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 때마다 이제
부산 엑스포에 대한 자료나 여러 가지 또 가가고 또 외교부에서도 또는 산자부에서도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라고 의원 의견은 진짜 뭐 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제가 또 300명 의원님들한테 친전을 보내서 하여튼 이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의원에게 갈 때마다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상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재개부터 다 하고 있어서 아마 이걸 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이제 3대 이벤트는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갖고 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되리라 생각하고 또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독자적으로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우리 국회나 또는 재계나 또는 정부에서 다 노력을 할 거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지원을 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는 물론이고 정부와 재계 모두 힘을 합쳐왔습니다. 이제는 다음 달 현지 실사를 통해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세계박람회 유치까지 남은 과정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 꼭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K토크 부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